그 인터뷰를 제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봤지만 인터뷰를 당할 때 좀 이런 긴장감 이런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실감하게 되네요. 베페널백 책 머리말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책은 우연히 시작을 했던 책이거든요. 제가 스포츠 동화 야구 기자로 있다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있을 때 두산 베어스 홍보팀에서 두산 홈페이지에 두런두런이라는 그 코너가 신설됐는데 거기에 과거에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뒷얘기들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것을 좀 연재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 꿈이 언젠가는 야구 역사를 재미있게 좀 엮어서 후대의 그 야구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배 기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오자마자 그 생각이 나서 오히려 역제안으로 차라리 두산 베어스 역사를, 그러니까 베어스 팬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죽기 전에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를 이 연대기식으로 하면 좀 지루하니까 주제라든지 에피소드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두산 쪽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두산 베어스의 역사를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또 하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재를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온다니까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구단들의 역사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가 4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프로야구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제 기억에서 흐릿해지는, 그리고 사실관계가 조금 약간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쨌든 역사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나간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팬들이 조금 쉽고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좀 대화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여러 가지 좀 취재 과정에서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오비 최초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박철순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초대 단장이셨던 박용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90살에 가까운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억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미국을 간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프로야구단이 우리가 이제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선진 야구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LA 다저스의 피터 오멜리 구단주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도 한국에서 온 박철순이라는 그 선수 이름까지 몰랐는데 미러키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박철순 영입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로서도 재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삼색 모자 아닙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남색과 빨간색, 하얀색이 어우러진 그 색깔로 해서 모자를 만들었는데, 그 모자를 만든 과정들도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모자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 오비 맥주라는,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가 오비 맥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러키 구단, 미러키 맥주와 연관을 해서 미러키 구단의 모자색, 그러니까 그 남색을 차용해서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이 박용곤 구단주께서 당시 이제 돌아가셨지만 모자가 너무 좀 밋밋하다,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박용민 초대 단장한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구단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 여러 구단들의 모자들을 이제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모자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비벳의 그 삼색 모자가 그 몬트리올 모자와 좀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좀 촌스럽지만 그 모자를 만들었는데 어린이 팬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취재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오비 베어스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면 저하고 뭐 특별하게 인연이 얽힌 부분은 없지만 오비 베어스가 최초의 원년 우승팀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또 오비베어스 하면 항상 그 박철순, 그 다음에 김진욱, 뭐 박종훈, 뭐 이러면서 미남 스타들이 절비했던 그런 느낌, 굉장히 깔끔한 그런 야구를 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비베어스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초창기 원년부터 해서 매일같이 야구를 안 보고 산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살려서 오비 팬의 입장에서 같이 추억을 공유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베페나백을 연재하게 됐습니다. 네, 저로서는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 시절을 놓고 보면 1982년과 95년 우승했던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986년에 오비 베어스가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있고, 또 당대 최고 투수라는 롯데 최동원 투수가 3년 연속 20승,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깨지를 못하고 있죠. 선동열도 2년 연속밖에 못했으니까 그 3년 연속 20승에 마지막 1승을 남겨놓고 그 마지막 경기를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동원 선수가 3대1로 앞서서 완투승을 해서 20승을 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김영석 선수가 9회 말에 동점 투런 홈런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신경식 선수의 3루타와 실책으로 해서 결승점이 나와. 그러면서 오비 베어스가 최초의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했거든요. 1986년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됐는데 그 플레이오프를 하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미라클 베어스의 결정적인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는 역사와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습니다. 아는 만큼 재밌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팬들은 과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00가지 이야기, 베어스 팬이라면 죽기 전에 알아야 될 100가지 이야기를 쓴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와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즐긴다면 한층 더 풍성한 그런 야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드 팬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추억 여행이 될 수가 있고, 잊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어릴 때 내 청춘을 바쳐서 봤던 그 야구,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베페나백을 또 이렇게 많이 또 판매를 해주시면 저는 또 그에 힘입어서 다른 구단들 역사들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